제20회 인성미술상이 수상전으로 개최된 조덕현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 그대에게는 사진에서 해와에 이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평면 작품부터 설치 작업 그리고 윤희상의 음악이 흐르는 현장 작업으로 이어지며 작가의 내적 성찰과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담긴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시 타이틀과 개요가 있는 파티션을 지나 이 전시실의 네 번째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 아래 밝게 빛나고 있는 각 연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총 24점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일제강점기 한국 풍경을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유리건판 자료와 한국 전쟁 당시 풍경들이 담긴 이미지, 그리고 작가가 올해 촬영한 낙동강 풍경이 담긴 디지털 인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2-4 공간에서는 엄청난 존재감을 주는 입체 구조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점의 에픽 상하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상인물의 실존을 추적하고 그 삶의 다양한 국면을 들추는 서사, 조덕현 이야기를 시각화한 작업들입니다. 조덕현 이야기 2부인 에픽 상하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전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 출품된 플래시포워드로 조덕현 이야기 3부의 서사가 연결됩니다. 이 공간의 에픽 상하이 시리즈 중 꿈꿈은 2017년 북한의 핵폭탄 위협으로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작가가 겪은 공포를 바탕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재난 서사를 형성화한 것입니다. 작가는 폐허가 된 올드 상하이를 배경으로 근현대의 전쟁 등 각종 재앙으로 터전을 잃은 난민들의 이미지를 묘사했으며 화면 안의 극적인 장면들과 절박한 인물들의 표정, 격렬한 구도에서 암시하듯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와 사회 분위기에 대해 작가가 느끼는 위기감을 묵시록적으로 담아냈습니다. 2-3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면 높이 3.6m의 대형 크레이트가 이 공간을 압도합니다. 이 작업은 박싱 언박싱으로 수십 점의 작품들이 보관된 정사각형의 크레이트 뚜껑이 갑자기 열린 듯한 형태로 전시되었습니다. 크레이트 내부의 작품들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캔버스와 장지에 작업한 인물화들로 작가는 세월이 흘러 켜켜이 먼지가 쌓이듯 묻혀버린 혹은 묻고 있는 우리의 기억들이 뚜껑이 열리듯 줄줄이 소환되는 장면을 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오래된 흑백 사진의 재현을 통하여 역사 속 소외된 개인의 실존과 운명을 조명하고 잊고 지낸 삶의 기억을 복원하고자 했던 작가의 구작들까지 만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각별합니다. 그 다음으로 2-3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은 각 연작으로 작가가 낙동강변 풍경을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과거, 즉 한국 전쟁 당시 인물들을 합성함으로써 강의 서사가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과 겹치도록 구성한 작품들입니다. 이어 2-2 공간에 배치된 11점의 각 연작은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 주변을 촬영한 사진 이미지에 아크릴 물감으로 리터치한 작품들인데 이는 작가가 그간 천착해온 사진 같은 그림 같은 사진이라는 개념 아래 두 영역의 한계를 넘나드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2-1 공간에서는 대형 신작 플래시포워드와 1952 대구 두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52 대구는 한국 전쟁의 군목으로 참여한 미군 장교가 1952년에 대구 능금시장을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게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군중의 모습과 그 희망의 기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 굵은 생마로 만든 천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미지를 올리고 다시 겹치고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하며 그 시대상과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인 대작 플래시포워드는 여러 시공간에 걸쳐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마치 영화 촬영 장면이나 연극 무대처럼 파노라마처럼 압축 병치시키는 구도로서 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한 인류사적 지형의 급격한 변화에 작가로서의 통찰과 고민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화면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리스 로마적 세계관에서의 상징적 장면들, 이를테면 카인과 아벨, 시리아 팔미라의 로마 유적, 폼페이의 최후, 루벤스의 그림 등과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의 병원 폭격 잔해, 1950년대 미군 홍보단, 과거 한국 영화계, 그리고 최근의 뉴욕 인종차별 시위나 홍콩 시위 등 현대 거대 사건의 이미지들이 무작위로 펼쳐지는데, 이는 거칠고 격렬하게 부딪히면서도 섬세하게 반영된 여타 단서들과 함께 연결되고 버무려지면서 관람객 개인이 어떤 시대적 좌표를 그려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처럼 이 작업은 작가만의 해화적 방법론으로 장대한 서사를 구축해내고 있습니다. 내성천은 제가 대구 경북을 소재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답사를 하는 와중에 알게 된 자연 환경인데요. 이 내성천 자체가 혹은 내성천의 모래 자체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그런 그 양가적인 그 의미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전시의 시작은 어두운 조명의 공간이었는데, 각 공간마다 다르게 연출된 조도와 주어진 흐름대로 천천히 따라가다가 전시 동선의 가장 마지막에 관람하게 되는 작업이 바로 음의 정원입니다. 이 설치 작품은 통유리 창을 통해 보이는 실제 정원과 대형 스크린 설치 이미지, 그리고 윤희상의 음악이 조화롭게 연출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제가 만들어내는 이런 그 시각적인 것 외에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이라는 청각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또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의 밸런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넘치지 않고 둘이 아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아주 오묘한 그런 예술적인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우선 3전시실로 들어서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작업은 음의 정원 1으로, 이는 미술관 주변의 초목을 스크린 안으로 가져와 만들어낸 나무 그림자와 나뭇잎의 은은한 흔들림, 빛, 그리고 유려하게 흐르는 음악을 연결하여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음의 정원 2는 윤희상이 유년 시절을 보낸 통영의 바닷가에서 오브제들의 주어와 3전시실 창밖에 야산에 묻었다가 발굴하고 다시 스크린 안으로 가져온 미스터리한 오브제들이 그림자를 들이오도록 독특하게 구성한 작업입니다. 작가의 연출 감각이 돋보이는 이 공간에서 수묵가처럼 잔잔하게 흔들리는 초목들과 정체 모를 오브제들의 그림자, 더불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외부 풍경과 윤희상의 음악은 총체적 체험의 장으로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며 전시 관람을 마무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초기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대구 경북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모티브로 가져와 정면 응시하며 제작한 대작들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보는 이가 다시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는 정도에 따라 이해의 폭이 달라지기도 하고 공통의 기억과 정서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 전시는 작가의 통찰력으로 인해 공감의 장으로 확대되며 그러하기에 한층 더 깊은 여운을 줍니다.